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입지가 좋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똘똘한 한 채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가 너무 높고 규제의 영향, 그리고 세금 쪽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남아 있기보다는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넘어가는 똑똑한 2주택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 정말 재개발 이슈가 활성화 정책에 맞춰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정말 재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 1주택에서 2주택자가 되는 시점, 그래서 재개발 아파트를 받았을 때 정말 수익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창출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정말 매수를 하셔서 큰 수익을 보시려면 바로 2주택자가 되셔야 된다. 정말 똑똑한 2주택자가 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재개발을 통해서 똑똑한 2주택자 전략, 투자 전략 어떻게 모색을 해야 될지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때 정말 앞으로의 미래 가치, 정말 큰 수익을 창출하실 수가 있는지 지역적으로도 한번 동시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보시게 되면은 왜 빌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가라고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왜 빌라로 몰리고 있을까요? 그만큼 아파트로 다주택자가 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가치가 있는 재개발 이슈가 있는 소형 주택, 바로 빌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도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로 왜 빌라로 몰리고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바로 용산 지역이죠. 이 용산, 바로 제2의 강남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제2의 강남으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용산 지역 정말 60% 이상의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강남에 버금가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용산 안에서도 정말 재개발 이슈가 크게 나타나고 앞으로의 가치가 있는 지역 따로 있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구역 지정 임박 지역, 바로 마포구에 위치한 성산동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역 지정 자체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프리미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바로 구역 지정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 구역 지정 임박 지역 성산동을 노리셔라. 앞으로의 가치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성산동 미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빌라로 수요가 몰리고 있을까요? 이제 그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빌라가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거래량 자체가 바로 빌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3개월 연속 거래량 자체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 주택이라고 하면은 바로 아파트죠. 그만큼 아파트가 우리나라 대표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거래량 자체가 이제 계속 아파트가 앞서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작년부터 거래량 자체가 바로 빌라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아파트의 경우는 세금적으로도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규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 자체가 아파트로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개발 이슈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빌라 자체 소형 주택의 경우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수월하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의 매수세가 그만큼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규제 정책 면에서 이제 그 적고 규제 정책이 그다음에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저렴하다. 지금 1월 거래량 자체가 아파트의 2.7배에 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거래량 자체가 거의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뉴스 기사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12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이제 그 거래량이 집계가 됐고요. 빌라 거래량은 13개월 연속으로 아파트 거래량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뛰어넘었나? 이게 설명이 나옵니다. 바로 상대적으로 규제 정책이 적고 이제 매매가로 봤을 때 값이 싼 빌라로 수요가 몰린 탓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현상 자체가 당분간 빌라의 아파트 거래량 자체 역전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어질까요?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왜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런 재개발 이슈가 서울 안에서만큼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안에서만 이제 재개발 이제 정비 사업이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모아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이제 나라에서 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부터 추진했던 이런 이제 일반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가로주택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사업이다? 바로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올해부터 이제 내년 5년까지 정말 많은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거래량 자체가 빌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1월부터 이제 지난달 이제 13개월 연속으로 계속 거래량이 높다 이렇게 보도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 앞으로? 바로 아파트로 다주택자가 되기보다는 이런 빌라로 똑똑한 빌라로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정말 개발 가능성 높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하시면 재개발을 통해서 정말 아파트 한 채 받으시면서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하셨을 때에는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죠. 아파트 가격 자체 정말 높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기준 11억에서 정말 이제 12억까지 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 평균 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여기에 규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사항들이 겹치면서 아파트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규제 영향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세금적인 부분, 그다음에 금리 요번에 올라가고 3월 달에 한 번 더 올린다라고 하죠.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가격 자체도 너무 높습니다. 그만큼 아파트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바로 서울 도심 재개발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 빌라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런 부동산으로 단타 투자하기에는 시기가 지났죠. 그만큼 세금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 다주택자도 이제 중과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타 투자는 막혔습니다. 단타 투자 앞으로는 부동산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투자 접근성이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다. 그만큼 소액으로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액으로 가장 큰 수익 창출할 수가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 계획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은 지금이 투자 타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 자체를 놓치시면은 후회 막심입니다. 왜? 그만큼 재개발 이슈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소형 주택, 빌라의 가격도 덩달아 껑충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야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셨다.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보시면은 바로 서울의 중심, 용산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2의 강남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용산 자체가 강남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 도시로 이제 되어 있는 데가 바로 강남이죠. 강남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남처럼 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상당합니다. 정말 이런 GTX A 노선, B 노선, 신안산선, 그다음에 신분당선 최고의 교통 호재가 지금 용산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이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강남처럼 변할 수가 있는 제2의 강남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산 개발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은 대표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보다 투자 가치는 더 높습니다. 왜 강남보다 투자 가치가 더 높을까요? 강남도 이제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고 교통의 호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강남보다 투자 가치가 용산이 더 높습니다. 왜? 강남은 어느 정도 지금 지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점입니다.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지가 상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용산은 지금 강남보다는 저점이죠. 올라갈 수 있는 가격적인 폭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강남보다는 이런 용산 쪽 앞으로의 가치가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많은 개발 호재가 있지만 이 안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바로 용산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정말 재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따로 있습니다. 이런 지역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모색을 하셔서 실제 눈으로 보시고 임장 활동 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역 보시면 구역 진정 임박 성산동 지역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산동 지역의 경우는 약 9년 전에 이런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왜? 사업성이 안 나와서. 하지만 이번에 다시 추진이 됩니다.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고 이제 구역 지정 임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만큼 동의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산동의 경우는 지금 보시면 2,500세대가 넘게 개발이 됩니다. 그만큼 사업이 굉장히 이제 높다, 사업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산동 사업성 대폭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개발이 된다?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로 개발이 된다. 그만큼 정부에서 밀어주고 서울시에서 밀어주고 조합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대폭 좋아졌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성산동의 지역은 바로 피 붙여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지금 서울시 안에서 이런 재개발 사업 자체가 매도를 하려고 그러면 매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만큼 이제 투기 과열 지구 안에서도 이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실거주로 접근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런 성산동의 지역은 일반 민간 재개발이죠. 관리 처분 인가 전까지 매도가 가능하다. 피 붙여서 팔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금 청산 걱정이 없습니다. 왜? 공모 접수형 방식이 아니고 일반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공모 접수형 방식은 지금 권리 산정 기준일이 뭐 공모 접수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여기 성산동의 경우는 일반 민간 재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 걱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의 경우는 실거주로 접근을 하셔라. 그래서 1주택자가 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실거주할 지역을 마련을 해놓고 그 다음에 2주택이 되셔야 되겠죠. 2주택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바로 소형주택, 빌라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종목은 어떤 종목? 바로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주택이 되신다고 하시면 정말 똑똑한 투자를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빌라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낮고 주택 임대 사업자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를 하셔야지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내년에 할까? 주택 가격 떨어지면 할까라고 이런 타이밍을 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 못 하십니다. 바로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창출이 된다. 지금이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용산, 성산동에 승부를 걸어라. 왜? 그만큼 수익적으로 봤을 때 개발 가능성을 봤을 때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셨을 때는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